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최근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 앞입니다. 여전히 100여 가구가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앞둔 단지에서 그동안 볼 수 없던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빨간색의 굵은 글씨체로 경고를 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공고문에는 청약 요건을 확인해달라, 7년간 재당첨이 안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 등 무작정 신청하지 말라는 읍소로 가득합니다. 무순위 청약, 소위 줍줍이라고 부르죠. 청약 가점이 낮아도 낮은 분양가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난해까지 줍줍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수록 빨리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데 분양회사는 왜 청약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할까요? 줍줍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브릿지가 전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의정부역 월드메르디앙 스마트시티의 모집 공고문 상단에는 빨간색 글씨로 청약을 그냥 넣는 분들이 많다, 제발 부탁드린다, 반드시 대표번호로 청약 요건 확인 후 청약 진행 바란다는 안내문이 공고됐습니다. 이어 당첨 후 포기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고, 의정부시 거주자일 것,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일 것, 계약금 10% 이상 마련해야 한다는 등 자격 조건도 공지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투기 과열 지구는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다는 내용도 경고문 수준으로 강하게 공지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청약 자제문을 내걸고 신청자들에게 말 그대로 읍소를 하는 분양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행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 때문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는 아파트는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청약홈 시스템을 통한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남은 집을 모두 공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가구를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에서 5명이 청약을 넣는다면 경쟁률이 1대1을 넘게 됩니다. 이 경우 4명을 추첨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첨된 4명 중 1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남은 한 가구는 다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는 지난 7월 25일 세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총 74가구 모집에 85건 청약이 접수됐습니다. 평균 경쟁률 1.15대 1, 간신히 1대1을 넘었습니다. 8월 4일 계약을 진행했으나 모든 물량을 다 해결하지 못했고, 지난 10일 네 번째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 아파트는 10여 차례 이상 무순위 청약을 거쳤지만 1년 가까이 물량을 모두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칸타빌 수유팰리스가 5번째, 창동 다우 아트리체 주상복합이 2번째, 신영지웰 에스테이트 개봉역도 2번째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분양회사 입장에선 무순위 청약을 한 번 진행할 때마다 2에서 3주씩 시간이 걸리는 탓에 분양 기간은 길어지고 매회 한국부동산원에 100만원가량의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무순위 추첨의 까다로운 조건은 부동산 시장 화랑기인 20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청약시장도 과열되면서 수만 대 1의 경쟁률까지 치달았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는 지역 거주 여건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에도 일부 물건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부동산 시장을 덮친 한파에 청약시장도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지방을 넘어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등장했죠. 한때 시장을 뒤흔들었던 줍줍도 옛말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진 것입니다. 흔히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미분양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미분양과 미계약은 다른 개념입니다. 미분양분이란 분양 물량보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적어 1순위, 2순위 청약에서 전부 팔리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1대1에도 미치지 않은 경우죠. 이 물량은 대부분 가격, 입지 등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 수요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지금 대구 분양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미분양입니다. 미계약 물량은 청약 경쟁률이 1대1을 넘었지만 청약 부적격 혹은 계약을 포기해서 발생하는 잔여 아파트를 말합니다. 부적격 물량은 가점 항목 입력 오류, 재당첨 제한, 자격 미달 등 다양합니다. 계약 포기 물량은 당첨 이후 변심해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중도금을 연체해 해지된 것도 포함됩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아파트가 있다는 점은 미분양과 미계약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잔여 아파트를 파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회사가 선착순으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계약 아파트는 반드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한반복 무순위 청약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분양회사 입장에선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하면 남는 물량을 선착순으로 팔 수 있습니다. 1대1을 넘겼는데 다시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분양회사 입장에선 애초부터 자격이 안 되거나 계약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청약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뭐 청약 조건이 되는지 자격이 된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넣고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세대 아니면 두 세대가 남았다. 이러면은 두세 명만 청약을 해도 이게 그냥 다시 또 1대1 경쟁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인 거죠, 한마디로. 1대1이 나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 계약하는 건 10%, 막 20%도 안 돼요. 청약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 요건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실제 수요자의 정당한 분양을 막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실수요자의 청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게 오히려 지금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동호수를 받지 못하거나 떨어지는 역효과가 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회 정도까지만 무순위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의 계약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실제 수요자가 남은 동호수에 대해서 골라갈 수 있게 하면 계약률도 높아지고 미분양분도 낮아질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드네요. 정부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 국토교통부는 잔여 물량에 대해 사업 주체가 무한 반복적으로 청약홈을 통해 공개 모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개선 방식과 일정 등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기 지역에서 재공급하는 물량은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5일 과천시 벼량동 과천자이에는 일반 가구 10가구에 7,579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757.9대 1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달 3일 하남 미래폴의 자이에서는 한 가구 모집에 4,030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거나 압도적인 입지 조건을 가진 청약 물건이 아니라면 관심을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택지가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경우 갈수록 좋은 청약 조건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울 텐데요. 실수요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수요를 막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만큼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민한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지식 한 꼬집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브리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